자, 유엔 무역 보고서를 설명해 주세요. 한국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유엔 무역 보고서를 원본을 보진 못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유엔 무역 보고서 세계 경제 올해 2.4%, 내년 2.5%다. 그리고 한국 올해 0.9%, 내년 2.1%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이 내년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좋지 않죠. 그래서 내년에 미국 경제 둔화를 초래할 역풍이나 경기 침체 등 세계 경제는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 지금 위기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미국에서 내년에 금리를 그래서 더 안 내릴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면은 미국 경제 둔화는 둘째치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고금리를 더 고금리로 유지하고 그 떨어뜨린 상황에서도 조금씩만 떨어뜨리면서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소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양털깎기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9%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일본 올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2배로 더 올라갑니다. 물론 내년이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은 아작이 나는 거죠. 아작이 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떠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냐? 1분기가 0.3%, 2분기가 0.6% 나왔죠. 현재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분기가 전년 대비로 0.9%네요. 2분기도 전년 대비로 0.9%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건 전분기 대비였네. 그래서 1분기가 0.9%, 2분기도 0.9%죠. 그러면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9%인데 3, 4분기 경제 성장률도 평균이 0.9%가 나와야지 종합적으로 0.9%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저하고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저희가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요것에 대해서 계속 무슨 이야기 했어요? 상저하고가 될 만한 것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금리와 물가. 요 두 개를 제외하고는 상저하고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무역 수출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내수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든지 이 두 가지인데, 수출이 되냐? 수출 안 되죠. 수출 계속 지금 1년째 줄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수입이 되느냐? 수출이 1년째 줄고 있는데 갑자기 2분기 들어 흑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불황용 흑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수입이 안 된다. 수입이 안 되면 돈 덜 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수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란 나라 자체에서 소비가 안 된다는 소리죠. 소비가 안 되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거고 자영업자들이 죽어나는 거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악재들이 많이 겹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대출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올려버리면서 임대료 부담 많이 늘어났죠. 수익률 내기 위해서는 건물주도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가 재료비가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긴 하죠.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니까 매출이 줄어든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버는 건 줄어들고 쓰는 건 늘어나니까 당연히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득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어떤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소식은 없는데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니까 가처분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실질 소득 역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예요. 이렇게 진짜 경제가 안 좋은데 집값이 올라간다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코로나 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옛날에는 공급 이야기하고 막 하다가 2022년에 공급 많았어요? 공급 없었죠. 공급 없었는데 집값이 폭락했어요. 왜? 금리가 튀고 인플레이션 심해져서 사람들 생활이 굉장히 팍팍해지니까. 그런데 공급 줄어드니까 계속 올라갈 것이다 했다가 금리가 빨리 올라가니까 떨어졌죠. 그러니까 요즘엔 또 금리 이야기만 하다가 정부에서 시중금리 눌렀죠. 근데 기준금리는 변화 없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다시 공급 프레임 잡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경제가 이 모양인데 지금 부동산이 문제예요. 근데 경제가 이 모양인데 부동산 더 올라가는 거는 나라 망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내국 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터지면 이겨낼 수 있냐? 터지면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IMF 때보다 가계가 훨씬 더 불안정하니까. 그렇잖아요. IMF 때 빚이 이렇게 많았어요? 아니, IMF 때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요.
빚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축해가지고 안전하게 모아둔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됐다. 그때 금리가 높으니까 계속 저축 쌓이고 그런 걸로 집을 한 거잖아요. 지금처럼 빚 잔뜩 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뭐 부동산 문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 0.9%가 유지가 된다. 올해 내내 경기가 지금 같이 안 좋은 상황. 몇 달 안 남았지만요. 유지될 것이다. 근데 지금 3분기 아직 안 나왔지만요. 3분기는 끝났죠? 3분기 상황이 지금 2분기나 1분기보다 좋았냐?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UN 무역 보고서 저거를 볼 게 아니라 자, IMF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9%에서 1.5%로 예측할 때마다 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UN도 올해 1월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2.0%로 봤었는데 이게 0.9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즉 세계 모든 경제기관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시간이 갈수록 낮춰 잡는다. 왜냐면 시간이 갈수록 지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22년에 본 지표랑 23년 10월에 본 지표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발표하면서 지금 지표를 봤더니 한국 경제 성장률은 1월에 봤을 때 한 2% 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0.9%밖에 안 되겠더라. 거의 이게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1% 경제 성장률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른 데서도 분석하게 되면 더 떨어져서 나올 것이고. 왜 저렇게 됐어요? 집값을 잡고 부채를 잡고 경제를 살리라고 지금 세계 경제기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를 잡고 집값을 살리고 부채를 살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집값을 살리고 부채를 살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는 소리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데 물가가 안 잡히는데 소비가 워낙 안 돼서 통화성수가 워낙 낮으니까 물가 성장률이 낮아 보인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미 경제 위기예요. 그냥 IMF 때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빵 터져가지고 경제 위기다 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91년도에 집값 왜 떨어졌어요? 일기 신도시 때문에? 맨날 이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공급이 집값 잡는다. 개소리고 91년도에 일본 터졌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죠. 지금은 어때요? 중국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그 97년도 IMF나 08년도 저기 글로벌 금융위기는 워낙에 임팩트가 있고 막 기업들이 무너져 나가고 그래서 느껴졌지만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때처럼 굉장히 얇고 길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이때보다. 왜냐면 더 크게 터질 거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기업 상황 안 좋고 가계 상황 안 좋아요. 그래서 소비 더 안 좋고 경제 성장률도 더 안 좋은 거고.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경제 위기 오길 바라는 거냐. 경제 위기 이미 왔어요. 터질 일만 남았지.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와야 집값이 떨어진다. 이미 왔다니까. 집에 목을 맬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역대급 경제 위기 중에 하나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도 더 없는 사람, 더 모르는 사람들 더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든 빨아먹으려는 족속들이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특히 청년층들이 한탕주의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요. 지금 한 3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은퇴할 때 50대, 60대쯤 됐을 때 한 20년, 30년 흘러가는데 그때 생산 가능 인구가 반토막이 나 있을 텐데 우리나라 경제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도 보고서에 보시면 올해 0.9%, 내년에 2.1% 이것도 전망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올해 것도 계속 떨어졌는데 내년 것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내년 것도 많이 떨어졌고 아까 보셨을 때 2.5%였잖아요. 내년은 멀었으니까 혹은 내년에 뭔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년 되면은 얘 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경제가 뭐가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국에다가 중국 미국에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 경제 여파가 있다고 하면은 내년도 힘들 것이고 중국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내년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서 유가 올라가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안 와도 우리나라 온다. JP보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됐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저 모양 저 꼴이 예상이 되는 거고 저 예상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상한 것일수록 맞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와중에 뭐가 되겠느냐. 결국에는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채를 빼야 돼요. 부채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수출은 어떻게 못해요?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 망하는데 뭐 미국은 안 망하지만 중국 지금 망해가고 있죠? 수출은 어떻게 못해요? 근데 내수는 어떻게 살릴 수 있잖아. 그게 핵심이 되는 게 부채인 거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매국노들이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집 사세요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투기꾼이 팔아먹고 실수요가 더 사는 순간 경제 상황은 살기 더 힘들어진다. 이런 것들 확실히 알아두시고 지금은 생존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돈 벌어 먹겠다 이게 아니라 생존의 시대다.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럴 때는 빚을 최대한 안 받는 것이 상책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